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연말에 올 한 해 동안 받지 못한 행복을 다 가지시고 신년에도 힘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입니다.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인데요.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선호 대표님한테는. 그리고 홍석재 씨라는 분이 9월 달에 5만원 보내셨고 오늘 보내셨다 그랬는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고고TV에게 후원과 자율 구독료를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고고TV 보신 분들은 50만원 내세요. 올해도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제가 그 따뜻한 쌍화탕이나 바카스를 준비해서 고고TV의 집에 배달되는 택배기사들이 가져가라고 오늘 내일부터, 오늘은 아니고 열흘 남겨놓고 내일부터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놓으려 그럽니다. 모두 힘들고 혹한기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연말에 뭐를 할까 하다가 택배기사들한테 따뜻한 쌍화탕이나 바카스라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금 국힘 당권이 이게 접입가경인데요. 고고TV는 사자성어나 또는 과거 인물들의 워딩을 잘 갖고 오지 않습니다. 책도 잘 인용하지 않고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이 영화나 음악 같은 거 잘 인용 안 합니다. 노래 불러달라면 노래 불러드립니다. 고고TV 노래 한 곡에 50만원.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국힘의 당대표, 차기 당대표가 이 접입가경인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 힘없고 국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대파란이 일어나고 당 분열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가 돼도 아무 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윤핵관 친윤들이 돼도 당의 변화는 없고 아무 힘도 없어요. 제가 6개월 전부터 그랬죠.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뿐이 안 돼요. 모든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에 딸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당대표 뭐 하려고 그러는지 왜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치꾼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당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나 야나 대표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들이 당대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안철수나 유승민은 차기 대권 주자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만하지 않아요. 왜 이번에 윤석열을 갖다가 대통령을 뽑았겠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4년 후쯤이면 대권 주자의 윤곽이 나타날 텐데 그때는 현재 국힘 당내에 당권 주자들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고고TV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는 참고 기다렸으면 그래도 혹시나 한 30%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마저 자기가 요번에 다 깔아먹고 있고 안철수는 다음 대선에 또 대선에 나오려 그래요. 이번에 그 국힘 주자들 이게 지금 변수가 하나 있어요. 100% 당원 룰에 결선 투표지를 도입해버렸죠. 그럼 유승민은 끝났어요. 7대3으로도 유승민은 안 되는 구도예요. 유승민은 아니 지금 권성동에도 가능성도 없는데 열심히 TK, PK 쫓아다니고 있고 조경태 그놈아도 그렇고 윤상현은 그냥 윤상현도 TK 가고 경기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안철수는 그냥 발이 땀나게 그냥 막 TK, PK 쫓아다니고 있고, 나경원도 쫓아다니면서 눈치 보고 있고, 김기현은 그냥 안철수보다 더 땀나게 말해. 무좀 나겠다. 김기현이 너는. 쫓아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유승민은 공중전 하고 있어요. 공중전. 라디오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TV에 출연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100% 당원인데, 당원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론조사가 1등이라고, 민주당 세력, 정의민주당 같으니까, 민주당 세력한테 호소하고 있으니, 4055한테 또 20대 남자들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했으니 끝났죠. 당원 투표인데. 그 결선 투표. 그러면은, 이번 그 변수가 아직까지 당원 주자들이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쓸만한 인물이 없어요. 고고TV가 평가하기를 대통령 주자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당권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그거 안 돼요, 셋 다 그런데. 제가 현재 보는 시점에서는. 변수가 하나 있죠, 당권 주자에. 1월 초에 개각을 하면은,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면은, 권영세 파란이 이럴 겁니다. 권영세 쪽으로 친윤들이 모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통일부 장관 그거 해봐야 뭐해? 북한 놈들 맨날 핵 개발해놓고 미사일 쏘고 얼음장에나 놓고 있는데 북한 놈들이 뭐 통일부 장관하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고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은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 그 과오 없이 그냥 편안한 직을 누리는 게 권영세예요. 그 사람은 원래 정치인이죠. 그래서 당으로 복귀하면은 권영세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99%다. 친윤들은. 그 다음에 권영세는 계속적으로 보수였었고 한 번도 탈당을 한 적이 없었고 또 권영세는 정통 보수면서 이명박계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 보면 용콘대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명박계 6년 전에 9년 전에 이명박계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당도 마찬가지죠. 권성동 장제문이 이명박계예요. 그러니까 권영세가 나오면 권영세 쪽으로 힘이 쏠릴 염려가 있는데 권영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결선 투표제죠. 결선 투표제. 결선 투표제로 유승민은 날라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 4개월 전부터. 비밀을 하나 말하겠다. 7대 3으로 가도 유승민은 힘들 것이고 그걸 어거지로 10대 1, 9대 1로 갈 필요 없고 7대 3으로 해도 된다. 괜히 민심의 역풍이 부니 7대 3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된다. 유승민이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세력의 이관계에서 지지율을 받음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냥 역선택 방지만 되면 된다. 민주 정의당 세력이 투표 못하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비밀을 하나 이야기한다 그랬죠. 결선 투표제 간다. 그 경선 과정에서 1차 경선, 2차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2명만 남겨놓는다. 친윤 하나와 비윤 하나만 남겨놓으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안철수나 유승민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됐잖아요. 고고TV를 들으세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답답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고고TV가 그랬잖아요.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12월까지 윤석열 지지율을 40% 끌어올려야 된다. 내년 총선까지 45%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윤석열의 지지율에 따라서 전국은 운영될 것이다. 그게 급선무다. 일단은 기존 보수부터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도나 무당층들은 이재명, 문재인을 버리고 우리한테 대권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정책과 힘의 균형에 의해서 보수 쪽으로 서행할 수뿐이 없다.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의 핸들링이 요번에 완벽하게 작용을 했죠. 뭐 당원으로 100%로 해야 된다는 거 사석에서 그 말은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건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그거는 선거 개입이 안 되는 거고, 친윤들이 알아서 이준석에 너무 되었어요. 이준석 포비아가 있다고. 이준석 6개월 동안 초기 윤석열 정권 아주 망가뜨려 놨어요. 준석이가. 그놈아가. 그러니까 유승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가 그럼 난가? 우리 예쁘장한 나경원이도 난가? 나경원이는 나한테 오빠라 불러, 오빠라고. 내가 솔직히 요새 이거 찍느라고 그냥 막 성질만 내니까 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내가 윤석열 오빠보다 더 멋있잖아. 나경원이 예쁘죠. 나경원이가 강성은 아니죠. 황교안하고 따라다니면서 강성을 하고 바로 들어가지고 그냥 프레임 맞았는데, 자 보세요. 나경원은 반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에요. 비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비윤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론조사 1등이야. 유승민은 그건 가짜야. 일반 여론조사에서 내가 1등이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 맞아요. 그 다음 안철수는 내가 2등이야. 그죠? 그러면 남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현재 나오는 인문발. 권영세가 끼면은, 권영세가 1월달, 1월 초나 개각을, 1월 초에 그런데 개각을 안 할 것 같죠? 대통령, 각 부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으니까. 권영세가 끼면 다 권영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 있죠? 김기현이, 나경원이, 윤상현하고 조경태는 대중 인지력이 없어서 안 돼요. 조경태 그놈아는 모든 선거에만 나와. 나경원도 그래. 안철수도 그래. 유승민도 그래. 이게 사람들의 깜냥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거에 나오면은. 도토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김기현은 이제 친윤, 장제원이한테 지금 의지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제원이 걔가 꼴통입니다. 장제원이 붙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당심에서도. 당심이 장제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장제원의 정치관이나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아요. 국힘 기존 보수들도. 기존 보수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한 60%가 영남에 있잖아요. TK가 제일 많고 그다음 PK 쪽으로 가면 PK에서도 장제원의 인기력은 없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면은 유승민은 컷당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유승민은 지금 운동을 하나도 안 해요. 모두 그냥 당원들 만나러 다니고 당원들한테 업소하고 당협위원장을 만나고 있는데 유승민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유승민이 지금 그렇게 윤석열을 저격하는 이유가 일반 여론을 끌고 와서 당을 갖다가 점령한다는 건데 그게 완벽하게 전략을 잘못 세웠어요. 그 누가 유승민 옆에 붙어 있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유승민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말길 못 알아듣더라고. 그 커뮤니티 세력 2030 이준석 떼거리들하고 붙어가지고 지난 경선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 경기도 경선 절대 이준석하고 불가근 불가분이 돼야 된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야 되고 이준석한테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 이준석 커뮤니티나 이준석 애들 2030한테. 그랬더니 그걸 타더라고.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이 그런 컷되고 1, 2위 50%를 현재 구도로는 누구도 못 얻는 구도죠. 근데 친윤들이 경선 과정에서 1차 경선에서 결선 과정 가기 전에 지들끼리 모아가지고 1차에서 끝내자. 응? 친윤 쪽으로 몰고 가자. 응? 그러면 50% 이상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게임 끝인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말입니다. 지금 그거 아무 능력도 없게 됐어요. 국힘의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도 제대로 못 돌리고 당심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국힘 여의도 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 추측으로는 그러면은 2차 결선까지 간다고 칩시다. 응?
뭐 1, 2, 3차 가겠죠. 흥행을 위해서. 근데 이번엔 흥행이 안 돼요. 흥행이 되면은 유승민이가 그냥 1차, 2차에서 그냥 난자를 하면서 기존 모든 보수 주자들을 또 윤석열을 난자를 하면서 그걸 흥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그건 윤석열 공격하는 거니까 현 정권, 현 집권 여당을 공격하는 건 흥행이 안 되고 이관계가 들어온다는 거죠. 민주당 애들은. 민주당 애들은 신나는 거야. 윤석열 지지율 더 올라가지 마라. 더 올라가지 마라. 윤석열 무너뜨려라. 그건 흥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선 투표로 갈 수 있을 경우에는 친윤이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안철수는 중도 포기 안 해요. 요번에 끝까지 가요. 왜? 끝까지 가서 자긴 이만큼 불리한 룰에서도 싸웠다. 나는 정치를 계속한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내 국힘에 들어온 거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느냐. 나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단일화를 해줬고 윤석열의 동반자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나는 원한다. 그걸 가지고 지금 결선 과정에서 올라갈 경우가 많고 친윤 한 명과 그러니까 친윤이 너무 약해요. 김기현이나 나경원이나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나경원하고 그 결선에서 나경원하고 그 누구죠? 안철수하고 붙으면은 더맨 더미가 또 토론하는 거야. 김기현이가 가면은 김기현이는 말이죠. 정치적인 포용력이 상당히 약해요. 제가 볼 적에. 그러나 안철수가 결선에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존재감이나 생명력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무조건 친윤이 이번에 당선되는 구도예요. 결선 투표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한 친윤도 아니고 또 반윤은 아니에요. 나경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윤일 뿐이죠. 비윤인데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가 많이 사람이 아주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 순수한지 순정이 있는지 정치에 대해서 어리버리한지 모르겠으나 정치의 외연을 넓히려고 이번에도 당대표 선거 과정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거 보면은 조금씩 성숙이 되고 있어요. 안철수라고 왜? 자기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0.7% 이길 적에 안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 이준석이 놔뒀으면은 윤석열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방송했지만은.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면서 자기 존재감도 키우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당대표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 안철수는 적자가 아니잖아요. 보수의 적자가 아니고 당내 세력이 한 명도 없어요. 안철수 하나 있던 이태규 같이 입당했죠. 걔는 친윤으로 돌아섰고 또 안철수 하나 있던 권은희 그건 완전히 민주당 세력이고 당협위원장들도 지금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가 결선 투표 가서 2위로 결선 투표 진출하고 2위만 하더라도 안철수는 정치적인 존재감이 4년 동안 살아남아요.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안철수에 달렸어요. 유승민에 달린 게 아니라 언론들은 모두 그냥 좌파 중도지들은 전부 다 유승민을 띄우는데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정의당 애들이 와서 그렇게 지지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당내 그 국힘 지지층에서 유승민이가 뭐 7%로 나오고 10%도 나오고 11%로 나오잖아요. 국힘 지지층에서. 그런데 당 지지층에서는 당원들한테서는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100%. 그러니까 안철수가 당내 지지력에 그래도 보수가 또 유연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철수 그래도 결선 투표 올려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요번에 많이 작용할 거예요. 요번에. 그래 안철수에 달렸어요. 안철수에. 유승민에 달리지 않다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니까 안철수는 요번에. 이까지 하겠습니다.